자, 이번 시간에는 웹 개발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개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백엔드로 갈지 프론트엔드로 갈지 결정을 할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이제 백엔드가 어떤 건지 그리고 프론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이제 본인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할 때 먼저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화면을 제작하는 곳이 프론트엔드 화면입니다. 프론트엔드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버튼이나 혹은 글자를 입력하는 인풋이나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설계와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UI와 UX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보다 서비스를 친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 서비스에 좀 더 친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크롤봇이나 네이버 크롤봇 같은 플랫폼에서 저희의 서비스를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크롤봇의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CSR이라는 개념은 지금은 당장 모르셔도 됩니다. CSR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존의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HTML 파일을 클라이언트 측으로 렌더링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HTML 같은 경우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측으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새로 고침을 한다든지 다시 접속을 하는 경우에 모든 파일들 이 다시 렌더링이 돼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오버헤드가 심하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CSR이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이랑 맞닿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프론트엔드에서 사용자가 서비스에 뭐 클릭을 한다든지 어떤 인풋 값을 입력한다든지 할 때 그 정보를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스테이트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서버와 유기적인 호흡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때 지메일에서 사용을 했었던 AJAX 기술이 이용이 되고요. 프론트엔드에서는 서버로부터 서버에 정확하게 말하면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사용자에게 출력을 해주고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에 있는 DB로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디자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이유가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고요. 자, 프론트엔드의 간단한 예시를 보면 지금 이 메뉴에 네브바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사이드바가 있고 그리고 옆에는 저희가 메인 컨텐츠가 있죠. 이렇게 지금 컴포넌트 단위로 나눠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컴포넌트 단위에서 어떤 유저가 들어올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출력이 될지 그리고 내부바에서는 어떻게 내비게이션 분기를 처리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UI와 UX 기점으로 확인하셔서 개발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로그인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인의 로고를 어떻게 보여줄지 그리고 이메일 값이랑 뭐 패스워드 값, 이 인풋 값들은 어떻게 들고 올지 뭐 사인인과 사인업은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부분들을 프론트엔드에서 다 처리를 해주고 여기서 입력해서 클릭을 해서 넘어가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서버에 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페이로드로 담겨서 서버로부터 서버에 요청이 나가게 되고요. 이 서버는 이때 프론트엔드에서 전달된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전 처리를 해서 사용자에게 다시 정보를 전달해 준다든지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프론트엔드에서는 어떤 언어들이 사용이 될까요?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는 리액트랑 뭐 리액트 네이티브, Vue.js 정도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를 하신다고 하면 가장 기초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언어가 이 HTML과 CSS입니다. HTML은 이 마크업 언어로 개발 언어라고는 하기는 힘들고 이제 JSON이라든지 YAM이라든지 이런 구조화된 파일 형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HTML로 기본적인 저희가 위에서 봤던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틀을 구성을 해주고요. 여기 이 배경을 초록색으로 할지
회색으로 할지, 이 배경은 하얀색으로 할지 검은색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부분이 이 CSS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MUI나 Styled Component처럼 이 CSS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도구들을 이용을 하시고 이제 리액트랑 함께 이용을 하시면 프론트엔드를 보다 쉽게 개발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 가장 필요한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모든 HTML의 돔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돔 모델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액트랑 Vue.js, 리액트 네이티브, 그리고 MUI나 Styled Component들을 자바스크립트로 다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를 생각을 하신다면 자바스크립트가 필수적입니다. 자, 다음으로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와 다르게 사용자가 보지 못하는 곳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백엔드에서는 일단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되는 정보들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담기는 정보들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SQL과 NoSQL로 나뉘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모르셔도 되는데, 만약에 SQL문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신다라고 하면 DB 정교화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샤딩이라든지 레플리카 셋을 구현을 해서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대규모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로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백엔드에서 진행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 RESTful API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RESTful API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URL에 어떤 HTTP 메소드로 요청을 보냈을 때 기대한 결과값이 서버로부터 반환이 돼야 되고요. 이거를 제작하고 유지보수하는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서버 관리라는 말은 이 서버가 한 대의 서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대 분산되어 있는 서버들이 유기적으로 어떤 트래픽을 분담을 받아서 API를 반환을 해주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대규모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트래픽을 분산 처리할지를 고려를 하셔서 서버를 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I/CD라는 거는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라고 해서 지속적인 통합, 지속적인 배포를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저희가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라고 했을 때 카카오톡에 어떤 업데이트가 생겼습니다. 그 업데이트를 실제 서비스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중단을 하고 저희가 업데이트를 한 다음 다시 서비스를 개시하면 저희 서비스에 남아있는 사용자는 극히 소수일 겁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계속 서비스를 이용을 하지만 이 CI/CD를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무중단 배포, 무중단 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을 하시지만 사실 업데이트는 되고, 업데이트를 해야 저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정책들을 관리를 해주시는 게 백엔드의 업무입니다. 자, 백엔드를 보시면 이런 API 테스트 툴이 있습니다. API 테스트 툴은 인솜니아나 포스트맨으로 저희가 실제 API를 입력하고 페이로드를 입력한 다음 데이터베이스부터 결과값을 받아오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API별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포스트맨이나 인솜니아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희가 앞서 봤던 DB 정교화라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관리 를 목적으로 DB 스키마를 어떻게 짤 것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정교화가 돼 있고 몇 단계까지 정교화가 돼 있는지, 통상 실무에서는 정교화 3단계까지만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으신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백엔드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살펴보면 일단 자바를 기반으로 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 익스프레스, 그리고 루비, PHP, 그리고 파이썬은 최근에 데이터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야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기반으로 한 장고, 이런 백엔드 툴이 있는데요.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바스크립트, 장고, 그리고 PHP, 루비는 전부 다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그래서 컴파일이 따로 진행이 안 돼도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JVM이라는 가상 머신을 이용을 하고요. 이 가상 머신에서 바이트 코드를 입력해주면 이 OS에 상관없이 스프링과 자바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언어 중에 하나고요. 지금 Node.js나 그리고 장고, PHP, 루비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 언어로 따로 컴파일을 진행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엔드나 프론트엔드나 사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프레임워크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전체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실제 서비스가 되는지 이해를 하시면 리액트로 시작하시고 Vue.js를 다시 배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스프링을 하시고 익스프레스나 장고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언어의 차이고 프레임워크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로 작동되는 이 웹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웹 개발이나 모바일 개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